이렇게 이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통계 자료가 이제 나오면서 야당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온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역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소득 양극화는 최악이요. 그리고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조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어주시기를. 2년간 54조의 일자리를 쓰고 실업자는 122만 명이 되었고 소득 양극화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예, 지금 원인을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라고 콕 집어서 지금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네.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 방향으로 천명하면서 내세운 논거가 뭐냐면 국민들 사이에 소득 격차 완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치고 이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성적표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지난해 작년 1년 내내 보수 야당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이 성적표는 예견된 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는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이거나 경제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었던 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가 기대하듯이 소득 특히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그거를 성장을 견인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일자리가 같이 늘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줄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하면 최저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차상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근로자의 고용이나 채용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좀 올랐을지 모르나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성장률도 제대로 못 올릴 뿐 아니라 소득 수준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 근로자들의 소득은 높아졌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실업자들도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잘 사는 계층과 굉장히 힘든 계층 사이의 격차가 벌어져 버리는데 저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게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올리면서 격차를 완화한다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간 거잖아요.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굉장히 이제 지금 지적을 이제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야당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 하지 말라는 건데 이제 지금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얘기를 보면 기초연금 등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늘리고 기초연금 늘리고 장애인연금 인상되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기조를 더 강화해서 밀고 나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용성장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포용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근데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인상 1만 원은 모든 대권 후보가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조차 2022년에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2020년까지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는데 그거는 못 지키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은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소득주도 성장을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냐? 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일자리가 준 부분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걸 전제하는 건데 그거는 동의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잃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냐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한계 상황의 일자리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부분에 포션하고 똑같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근데 그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이 줄었다가 조선은 지금 일자리가 좀 나아지는 과정이거든요. 수주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줄었는데 그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이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승전 소득주도 성장은 그거는 사실은 저는 정치 공세일 뿐이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하겠다는 대책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네. 그거 이어서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요.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커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고용 때문에 네. 그 효과가 그냥 잠식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게 이제 정부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뭐 그게 복지 관련한 네. 근로세제, 근로장려세제도 하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세금 환급도 시켜주고 이런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세금, 국가 재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나마 수출이 잘 되고 해서 초과 세수가 있어서 네. 그 국가 재정으로 이걸 메워올 수가 있었지만 이제 과연 내년 내후년 수출도 잘 안 되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예. 세금 못 거두면 저런 것들을 다 이제 채권 발행하고 빚지면서 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진짜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포용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의 취지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하위 계층 소득을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건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바로 그 정책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 세제 같은 걸 함께 도입을 했으면 네.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고용을 직접 유지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대폭 처음부터 줬으면 네. 오히려 일자리 줄어들지 않고 그렇죠. 기업의 그래서 비용이 그렇죠. 비용이 기업은 비용을 더 늘리지 않고 부담이 늘지 않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바로 정책 능력인 거죠. 처음부터 했던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예.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에 거시경제 관련한 전문가를 좀 대통령 예. 가까이에 한 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에 뉴스 현장 통틀어 가지고 이 주제로 할 때 세 분 다시 모시겠습니다.